안녕하십니까? 앵커 최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충격적인 의혹, 즉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계엄 및 마약 사업 연루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현재 이 의혹들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여러 언론과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점차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사실일까요? 혹은 정치적 공방에 불과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거대한 진실 공방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일련의 의혹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가치들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계엄 및 마약 사업 연루 의혹입니다. 이 의혹들은 단순히 한두 건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주장이 단순한 루머인지 아니면 감춰진 진실의 조각들인지 우리는 냉철한 시선으로 이 사태를 분석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마약 사업 연루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최고 지도부가 범죄 조직과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한민국 사회에 미칠 파장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백혜룡 경정의 주장을 필두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마약 사업의 총책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제기되었습니다. 백 경정은 특히 인천 세관을 통한 마약 밀수 과정에서 대통령실 또는 윤석열 부부의 묵인 또는 비호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마약이라는 불법 행위가 단순한 밀수 사건을 넘어 국가 최고 지도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즉 마약 유통의 핵심 고리에 대통령 부부가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지극히 위험하고도 민감한 내용인 것입니다. 백경정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상당한 확신을 보이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황과 증언들을 제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에게 깊은 우려와 함께 진실규명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김근식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괴담을 믿고 백혜룡 경정을 파견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다고 비판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의 발언은 이러한 의혹들이 자칫 정치적 공방이나 특정 세력의 공작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휩쓸리기보다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혹 제기 자체는 물론 그 의혹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약 연루 의혹은 또 다른 중대한 주장인 계엄 연루 의혹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명태균 게이트와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덮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 발동되는 초헌법적 조치로 이를 특정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줍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선 국가 권력의 심각한 남용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가 계엄 선포 직전 피부과에 간 행적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김건희 여사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의혹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개인적인 행동이 국가적인 비상사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계엄 관련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읽고 웃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한덕수 전 총리의 위증 논란과 함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과거의 증언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는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며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웃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그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혹은 어떤 불순한 의도를 숨기려 했다는 의혹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이처럼 계엄 의혹은 마약 의혹과 긴밀하게 연결되며 사태의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모든 의혹의 배경에는 내란 자금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사업을 벌였다는 황당한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내란 자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비록 황당하게 들릴지라도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내란 행위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마약 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사회 전체에 깊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돈이 되는 일에 검사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과거부터 제기되어 온 김건희 여사의 비리 의혹들과 맥을 같이하며 권력형 비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공적인 역할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민들은 최고 권력층의 부패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서는 통일교 연루 의혹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이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여기에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은 순수한 국익 추구를 넘어선 다른 목적이 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고가의 선물 제공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에 대한 투명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뇌물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은 단순한 정치적 공격을 넘어선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혹이 다른 의혹으로 이어지고 그 모든 의혹들이 마치 거대한 음모론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은 국민들의 피로감을 넘어선 깊은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모든 의혹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의혹들의 중심에 있는 주요 인물과 사건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각각의 사건과 인물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도화선이 된 인물 중 한 명인 백혜룡 경정입니다. 그는 인천 세관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핵심 인물입니다. 백 경정의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구체적인 수사 정황과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의 용기 있는 폭로는 진실 규명에 대한 강력한 열망과 함께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주장이 과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검증 또한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백혜룡 경정을 수사에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백경정은 기존 합수단이 불법 단체라며 합류를 거부하고 별도 수사팀 구성을 요구하면서 수사 과정의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이는 백경정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현재의 수사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그의 독자적인 수사팀 구성 요구는 기존 수사기관의 한계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부각시키며 진정한 진실 규명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이 과연 어디까지 사실로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 다음은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계엄 선포의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되면서 이 게이트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단순한 개인 비리 사건을 넘어
국가 최고 권력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계엄 의혹과의 연결고리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며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인천 세관 마약 밀수 사건은 백혜룡 경정이 수사한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마약 밀수 사건이 아니라 그 배후에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 진실 규명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모든 의혹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마약이 어떤 경로로 유입되었고 누가 그 과정에 개입했으며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이득이 돌아갔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또한 캄보디아 사업 의혹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무상 지원 및 장기 저리 대출이 이루어진 배경에 통일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외교 정책이 특정 종교단체의 이권과 결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익보다는 특정 세력의 이득을 우선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이 더해지면서 국제적인 사업을 통한 비리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해외 원조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 의혹은 단순한 금전적 비리를 넘어 국가의 대외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묘 차담의 의혹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종묘라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장소에서 부적절한 차담회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종묘는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국가의 정신적 가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공과 사가 불분명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공적인 역할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공적인 행보와 사적인 만남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차담회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누가 참석했으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의혹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파급력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우리는 상상 이상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각 언론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언론 보도 관점을 통해 이 의혹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짚어보겠습니다. 언론은 사회의 감시자로서 진실을 보도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같은 사실도 다르게 해석되거나 보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윤석열 부부의 내란 자금용 마약 수입 주장을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의혹 제기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 언론은 대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보다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강조하며 이러한 종류의 급진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을 경계합니다. 반면 경향신문은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엄벌을 촉구하며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은 정부의 권력 남용과 부패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권력의 감시와 견제라는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한덕수 전 총리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김근식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백혜룡 경정 투입 지시를 비판적으로 보도하며 수사 과정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문화일보 역시 보수 성향의 언론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자칫 정치적 의도를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수사의 순수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이 아닌 수사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보도로 해석됩니다. 서울이 소리는 김건희 여사의 마약 및 캄보디아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이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이 소리와 같은 탐사 저널리즘을 지향하는 매체들은 권력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는 데 주력하며
기존 주류 언론이 다루지 않는 민감한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들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다양한 비리 의혹들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진실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충청 메시지는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및 과거 행적을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하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이지만 전국적인 파급력이 있는 인물의 행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윤리적 기준과 공정성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공적 지위와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강조하는 논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언론은 자신들의 논조와 관점에 따라 이 의혹들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시각들은 오히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각 언론의 보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과연 명확한 증거는 있는가?에 대한 답은 아직 모호합니다. 현재까지는 명확한 물증이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의혹 제기 및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백혜룡 경정의 주장이 핵심적인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한 물증이란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의 확고한 증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문서, 녹취록, 영상 또는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그러한 수준의 물증이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백경정의 주장은 매우 구체적이지만 아직은 그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증과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의 증언이 어떤 형태로든 뒷받침될 수 있는 물증이나 다른 증언이 확보된다면 사태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종묘 차담회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은 이 모든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수사 결과는 현재까지 의혹으로만 남아있는 많은 주장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특검의 독립적인 수사는 국민들이 진실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수사 개입 자체를 문제 삼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며 이 사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수사 개입은 자칫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진실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공방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사실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의혹들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그 어떤 권력도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며 국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고 권력층을 둘러싼 의혹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명확하게 해명되어야 하며 만약 불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의혹들의 실체가 어떻게 밝혀질지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사회는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최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